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이 삭감됐다 복원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11월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민병기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맺었는데요. 정부의 지원도 있었고 또 지자체, 시민들의 이런 염원이 모여서 큰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호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예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불렸는데 이제 명칭은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회인가요? 이게 1928년도 파리에서 처음으로 이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은 원래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계와 하계로 나눠서 네. 이 대학 선수권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생들이 4년 다니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만약에 4년에 한 번씩 하면 한 번 못 나가면 영원히 못 나가는 네. 꼴이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래서 또 두 번은 이제 좀 할 수 그래서 있게. 이제 경년제로 하는데 홀수년에 이것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세계 150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15,00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3번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1997년에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03년도에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5년도에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렇게 해서 3번이 있는데 이번 이 충청 메가시티가 주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4번째 우리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4개 도시 30개 경기장에서 아주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아마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성공 요인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됐었고 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저는 의외로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희성 교수님 어떤 점을 좀 성공 요인, 최고의 성공 요인으로 좀 꼽고 계신가요? 경쟁 상대였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포츠 인프라가 너무 뒤져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유치 확률이 좀 반반이다. 또 반반보다 좀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벨기에에서 낭보가 우리에게 전해졌죠. 그 원인 가운데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K컬처가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학생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체육 경기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강하게 어필해서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축제장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네. 애초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한 140만 명의 서명 운동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달되어서 좀 좋은 그 반응을 좀 보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충청권에서는 세계적인 국제대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청인들이 어떻게 보면 절실함 그리고 유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표출한 것들이 이번 대회 유치의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아주 큰 사실상 충청권에서 이제 이런 국제 종합 경기대회 유치 처음이잖아요. 네. 아무튼 시민들의 그런 염원 또 그런 노력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뭐 우리 저 이희성 교수님 말씀도 100% 맞는 말씀인데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체류비가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아마 강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비용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쓸 곳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3만 원 쓸 곳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기는 하지만은 비자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자를 거의 면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체류비가 중요한 부분 같은데 사실 일부 국가에는 이제 또 저소득 국가 아프리카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체류비 일부도 좀 보전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지금 했던 상황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스폰 기업들을 4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예를 들어 뭐 네.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또 한화 이런 기업들에게 스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민병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속이 이제 안보군사연구원 소속이시지만 사실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연구위원님은 어떤 점을 좀 뽑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발표가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그것보다도 또 뭐 지역에서 열의들이 상당히 많이 모아진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으로 또 충청 지역 4개 단체 자치단체들이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근데 이런 성과를 이제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이제 엑스포라든지 뭐 차기 이제 올림픽 또 월드컵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 잘 치러야지 이제 우리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개막식 또 폐막식이 열리는 대전과 세종에는 지금 종합 경기장도 없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과연 잘 치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제도 많고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최 교수님이 먼저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과제가 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것이 치러지게 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추계를 한 걸 보니까 2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취업 유발도 한 17,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행사가 이 지역에서 치러지게 되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스포츠 인프라가 또 각 4개 지역에 강하게 또 이렇게 건설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의 어떤 뭐랄까요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식 할 곳하고 폐회식 할 곳
아직 경기장이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 5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인데요. 여기에 지금 92%가 그린벨트로 그린벨트고, 또,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땅도 우량 농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또 이 그 어딥니까 그 농림부 여기에 지원이 없으면은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장우 시장과 또 4개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좀 우리가 이제 미리 좀 걱정할 부분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평창이나 또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때 대회 한번 치러놓고 그렇죠.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지역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관리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단체 돈도 없는데 계속 관리 비용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설된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체육 인프라 이제 확충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이제 그 뭐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해가지고 좀 현실화시키고 또 나중에 이제 활용 방법까지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좀 덧붙이자면 대전 같은 경우는 학화동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4월 정도 되면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관련돼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텐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걸로 기대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거기에 경기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전 한반운동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왜 한반운동장을 이때 이렇게 좀 야구장 건설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 무엇보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또 큰 문제입니다. 대평동 일원에 이제 그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 예타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접었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종시는 또 종합경기장을 지으려면 세종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청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화동의 대전 경기장과 또 세종시의 대평동의 그 경기장이 거리가 불과 16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이제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갈 건지 지금 이제 4년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아무튼 대전시와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남부 스포츠타운도 좀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행복청이나 이제 정부 지원을 얻으면 충분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대전과 세종의 스포츠 인프라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데서 상당히 지역 체육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한반운동장을 허물고 왜 거기에다 야구장을 짓느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로부터 이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떤 시 자원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야구장 건설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왕에 만들어지는 서부 그 종합 그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도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돈만 가지고 하려면은 좀 옹색하게 진행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미래까지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타운으로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좀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이 국제 대회를 함께 치러본 경험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 학습이 좀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획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주도권 경쟁이 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지역의 어떤 우리 지역이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려진 공간에서 누가 이제 이 총책임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준비위원회 또 혹은 조직위원장의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대회의 성과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이 각자의 공과로 가져가는 뭐 이런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이게 대학생들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한 60여 개 정도의 대학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이면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입학 자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또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우리 대학 지역 대학들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뭐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네 번째로는 시민단체들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과도 함께 논의를 해서 이게 좀 더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된 이후에 그 관련된 연구조사를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개최 전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지만 네. 정작 개최 이후에는 실망감이 더 컸다. 그랬었나요? 이런 연구 결과도 제가 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게 4개의 그 광역시도가 개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조직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활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시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활용성, 공공성, 지역성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뭐 덧붙이실 예. 말씀? 예.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대학이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매년 그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원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양질의 자원보다는 그냥 이렇게 쌍끌이 형태로다가 지금 대학이 지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충청권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4개 시도가 같이 뭉쳐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도 많이 얻는 것처럼 충청권에 아까 60여 개의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60여 개의 이 대학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하고 또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특성화시키고 해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를 좀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나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협업의 효과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그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를 저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저는 전진기지가 될 필요가 있다. 네. 사실은 이 대회도 지금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났었습니다. 이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브뤼셀에 갈 때도 다 같이 손잡고 가서 이 성과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메가시티가 한층 강화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형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또 뭐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관광, 또 축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최우택 교수님 이제 그 충청권 메가시티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희성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사실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단체장들 바뀌면서 약간 이제 좀 흐지부지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사실 4개 시도가 이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잖아요. 네. 어떻게 중요한 좀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선정지 발표할 때 충청, 메가시티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한 세계 대회를 치르려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중물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불경이라든가 또는 대구, 경북이라든가 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메가시티의 어떤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만 아직 좀 그런 희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단체 지자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리인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소프트한 부분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고리로 해서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예산도 이제 뭐 사실 윤 대통령이 이제 증액을 지시하면서 기본 설계비가 해서 이제 90억 원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120억 원으로 그 책정이 됐다가 90억 원이 증액됐다가 다시 이제 삭감이 됐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랬다 다시 복원이 되고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전문가분들께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민병기 이제 연구원님이 안보군사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이 과정 쪽 보시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전에 그 아까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네. 정리를 그거 짧게 하시고 네네. 이 주제로 바로 해주시죠. 지금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남도지사가 탈퇴 선언을 하고 울산도 지금 무기한 참여 중단을 선언을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하계 대학 경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과연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 것인가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사실 뭐 굉장히 다른 정체성, 도시 정체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서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방사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10월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 사실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예. 국감 과정에서 그 국방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또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대응이 늦었죠. 네, 사실 그때부터 그 조짐들을 좀 포착을 하고 미리미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항상 우리 대전을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좀 늦게 대응하는 이런 네.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하는데 20명 중에 4명이 우리 대전 충청 지역 의원들입니다. 반면에 국방위원회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그 대전 충청이 이제 앞으로 국방과학 클러스터 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각 당들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 계획과 좀 맞물려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민병기 네. 연구원님이 이제 지적한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이 되긴 됐었어요. 사실 이제 조짐은 미리 보였었는데 이쪽에서 좀 대응이 부실했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이희성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쯤에 이제 국방위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국감에서 업무 효율성, 특히나 이제 업무 효율성도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시를 할 때는 기재부라든가 특히 방사청에서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구체성이 해야 되죠. 좀 떨어졌다라는 예, 예.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넘어오면서 예산 소위에서 국방 예산 소위에서 이제 처음에는 전액 삭감이었죠. 전액 삭감이었다가 120억으로 다시 이제 원상복구했다가 결국은 잘 됐습니다. 90억까지 포함돼서 210억으로 최종 확정이 그렇죠. 됐는데 아직은 이제 뭐 망치를 두드리지는 않았으니까 네. 예, 망치가 두드려져야 최종 결정이 날 것이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지금 뭐 말씀대로 좀 뒷북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을 또 통해서 방사청이 원활하게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방사청 이전과 더불어서 방위 산업체가 얼마나 대전으로 오게 만들 것인가.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일자리라든가 경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택 교수님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대전이 좀 달라지기는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1년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어디 가서 크게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국회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이제 우리 자치단체장들 보면 뭐 구청장 하시다가 오시든지 아니면 뭐 부시장 하시다가 하시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충청권의 4개 시도의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벤져스급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충청권 생긴 이래 이 정도 집권 여당하고 강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리 캐치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걸 바로 캐치하고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이 변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재부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만난다든지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드러내고 협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각자 개개인이 또 이것의 원활한 회계를 위해서 사실 노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이제 다시 원상복구 됐다는데 저는 큰 의의를 두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번 90억 원 증액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정권 때마다 대통령이 알아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지역은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은 뺏겼었죠. 90억이 뺏겼었다가 네네. 다시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복귀가 안 됐더라면 대통령이 뭘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지키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90억의 어떤 복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사업청 이제 대전 이전 이전 목표가 사실 2027년입니다. 그러니까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치르는 해하고 같은데 사실 2027년에 대전이 아주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지금 이제 증액이 되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100%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좀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희성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기간이 꽤 길죠. 그리고 뭐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선제적으로 TF 형태로 지금 먼저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초에 이제 일부가 예. 내려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왜 먼저 그렇게 또 내려 보내냐, 그것도 중복이고 또 예산 낭비다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TF팀의 뭐 한 200~300명 규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부서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과천에 있는 방사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행정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로 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죠.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적대로 문제 제기했던 대로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1차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앞서 얘기하면은 지금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이고 이렇게 좀 당선이 됐을 때 이런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을 때 좀 국회와 국회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시장이 굉장히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 부분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나 이제 대전시 이렇게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우택 교수님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어떤 기관이 이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모두 이제 찬성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제 방사청 대전 오고 뭐 2027년 가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지만 왜 일부 직원들을 또 미리 내려보내냐 이런 걸 해서 업무 효율성에 대한 또 좀 비판 여론도 있고요. 이런 걸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2027년에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청사 안에다가 건물을 짓고 한 번에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저는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컸다. 아, 그렇게- 그게 오히려 더 크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중간에 이제 정권이 뭐 흔들린다든지 총선에 의해서 또 이게 구도가 바뀌어 버리면 사실 이걸 담보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내려와 있고 여기서 건물 짓는 것부터 옆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또 대전시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국회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끔 대전에 그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좀 이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원안대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제스처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F팀이 먼저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방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진을 하느냐. 앞으로 이 대전, 이 충남 같은 경우는 이 국방하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3명 이상 정도. 지금 이제 성일종 의원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정책위원장이니까 힘은 있기는 하지만, 근데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3명 이상의 의원들이 국방에 포진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 민병기 덧붙여서 연구원님도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국방위에 지금 여당 의원들은 사실 5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대부분 이제 영남 지역 의원들이고요. 이 부분은 중앙부서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지역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우주사업청과 관련해서도 아직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영남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주요한 그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주사업청도 대전으로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방위사업청 이전은 사실 이제 큰 고비도 넘기고 이대로만 가면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지금 아주 시끄럽고 아주 뭐 진통이 많습니다. 그 15일에 충청남도가 이제 국회에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육사 동문회 분들도 오고 해가지고 반대 여론도 좀 많이 표출을 하셨었죠. 그때 이제 고성도 좀 오가기도 했었고
김태흠 지사는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아예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육사 논산 이전을 둘러싼 쟁점 한번 짚어주시죠. 최우택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좀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종섭 국방부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육사 이전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대놓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했었죠.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정환 그 육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또 전성대 육군 교장 이런 분들도 육사 이전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서 계속 이런 분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또 그 언론에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분들 한번 불러서 니네가 아직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 공약이야.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이런 식의 언지라도 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180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기 네.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용산 집무실 차원에서 이런 그 뭐랄까 좀 주의라든지 멘트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는데 콕 집어서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 언급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지역에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선이 닿아서 이런 한마디라도 사실 대통령께서 공약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한마디만 하면 정리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육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4년 전이에요. 네. 4년 전에 국민의힘 그 하태경 의원이 이때 이제 육사가 지금 위치된 게 태능인데 그렇죠. 이걸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하자. 뭐 그때는 이제 경북 상주라든가 동두천 얘기도 나왔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 내에 아파트를 지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태능 지역 육사 지금 현재 한 4천 명 정도 거기 거주를 하고 이제 네.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한 2만 채 정도의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4년 전이니까 좀 고려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국방부 장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지금처럼 총동문회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들에게도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군의 뿌리다, 군의 성지다 이러면서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약 얘기 나왔지만 육사 이전이라는 걸 메인에 이렇게 놓고 공약을 제시한 게 아니라 국방 클러스터라는 부분에 한 부분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쪽 반대층 논리도 뭐냐면 국방이라는 것이 클러스터를 하면 안 된다. 네. 한 지역에 이것들이 다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저게 타겟이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논리가 일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서울은 전방이고 논산은 후방인데 어디가 더 불안하겠어요. 네.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김태흠 지사께서도 우리 대놓고 한번 토론회 하자 이렇게 지금 나섰는데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있지만 현재 육사가 위치한 그 공간이라든가 특히 주변 여건에 대한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반대 논리를 너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처음 육사 이전이 이제 제시됐던 4년 전하고 이번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반대 그 수위도 높고 왜 이렇게 좀 더 격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첫 번째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겠지만 네.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아마 4년 전은 민주당 내 어떤 정부였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군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좋은 정치 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민병기 연구원님은 좀 어떤 그 쟁점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육사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방 분권대 안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대, 또 효과 없음, 또 뭐 국방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또 이 육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뭐 국방 클러스터하고는 연관이 없다. 뭐 이러한 대응 논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 필요성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립 논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육사의 역사성, 전통성, 뭐 엘리트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예비역 장군이 언론사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네. 말씀해 주시. 그 사관생도 교육은 최적지인 수도권에 위치하여 우수한 교수들의 교환이나 강사들의 지원, 가고 싶어하는 훈육 요원 그리고 근무 장교 등등 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야 입시 경쟁이 높아진다. 우수한 인재는 수준 높은 입학 경쟁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젠 개천의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기고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지방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반대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논리가 합당한 논리일까? 이게 철저하게 육사의 그 어떤 좀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지금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논리라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은 서울로 다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논리를 이제 우리가 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구원님은 어떤 논리를 좀 강하게 저는 좀 원칙적으로 좀 문제될까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장기 비전으로 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도시 또 국방과학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장기 안목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또 설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또 안보와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안보를 해치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군사나 또 국방 안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또 뭐 민주주의 또뭐 이러한 다양한 차원으로 안보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에서도 주요한 외교 정책의 한 흐름으로 경제 안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열려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희성 교수님도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육사회전과 더불어서 지금 또 아산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경찰 병원 분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이제 공모로 좀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예, 공모로 전환하면서 경남 창원하고 대구 달서군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좀 압축이 돼 있는데 물론 1차에서 이제 아산시가 통과는 돼 삼배수 있지만 안에는 네, 들어간 3배수 거죠? 안에 들어 있지만 지금 뭐 육사 이전 특히나 방사청도 예산이 또 삭감됐다가 또 부활되는 부분 또 경찰 분원 설치에 대한 것도 공모로 전환하는 부분 이래서 정말 윤 대통령께서 충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충청의 아들로서 충청에 대한 또 애착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충청의 표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들이 충청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대통령께서 한번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논리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크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교수님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제 국정조사도 곧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육사이전 관련돼 가지고 실시 설계 용역비 5억이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그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들어가지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주면 세우겠죠.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최우택 교수님께도 좀 갈등 해결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방위사업청 예산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이제 90억 증액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뺏겼던 거 아니에요. 이번도 대선 공약으로 해서 논산으로 이전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사실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논리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국가의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서 이제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고시 출제하러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예전에는 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가 되게 어렵고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입법고시가 가장 어렵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국회가 서울에만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처나 외교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지금 육사 이전 문제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득권 차원에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육사도 미래 발전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그 터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현 시대 미래에 대비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가는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지로 이것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기득권을 놓기 싫어가지고 서울에 머무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겠네요. 고집을 피우는 것은 나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약 논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또 뭐 대학원 과정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와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육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충분히 이제 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클러스터예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룡대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전에 지금 이 방사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 충청 충남,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또 국방대학도 지금 논산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계적으로도 뭐 중요한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토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분께서도 간략하게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어떻게 네, 해보실까요? 예. 아까 이제 대통령이 결단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결단을 빨리 내려야 갈등을 줄이고 이게 지역 발전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발전에도 좀 리스크를 위험 요소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이 물론 다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그 행정 수반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간 이슈 진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12월에도 우리 지역의 이슈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보관 공사 관계로요. 생생토론은 다음 주 한 주 한 회 쉬어갑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